우리 집 양반이 안 보이네. 어디 갔지? 남편 찾으면 빨리 갈게. 진작 잡아둔 약속.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나니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 여보! 어디 갔어? 어딨어? 오늘따라 유난히 더 꽁꽁 숨어버린 것 같은 남편. 몇 년 전에 저 양반이 쓰러져 갖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게 그렇게 불안해요. 28, 29, 30. 옥수수를 택배로 보낼 준비를 한다. 원흥동? 찰지고 당도 높은 고냉지 옥수수. 전국에서 주문이 온다. 가. 아주 제일 불편한 게 돌 때문에 제일 불편한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잘 팔아먹지도 못하고 대추 농사 해놓으니 뭐 사는 사람이 없잖아. 길이 나쁘니까 다른 데보다 뭐한 10몰씩 더 준다 해도 기사들이 우선 안 올라오려 그래요.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러게 왜 남들 다 마다하는 오지에 살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금녀 씨. 외출 한번 하는 게 이렇게 험난하다. 여기만 요 동네만 왔다 갔다 해도 면허인데 운전을 못해. 아니 그것도 이 차가 크니까 이 차를 끌고 마음이 약해서 못 나가요. 내 혼자 놀러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항상 붙어 다녀야 되고. 그게 얼마나 좋아. 남은 우정 붙어 다니려 해도 못 붙어 다니는데 그건 자동이 아니야. 그럼 남의 보니 인고 우울하지 그래도. 그럼 이거가 아니야. 남의 속은 모르고. 장롱 면허 신세인 금녀 씨는 어디든 혼자 다녀보는 게 소원인데 남편은 인꼬라는 소리나 하고 있다. 제 통에 좀 잠깐 들려갑시다. 뭐 있어 가만히 있어 봐. 차로 10여 분쯤 내려오니 여러 개의 우편함이 보이는데 그거 꺼내봐 그럼. 우체부가 갈 수 없는 오지 사람들의 우편함을 모아둔 곳이다. 이렇게 볼 일이 있어 내려오는 날에야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된다는데 청첩장 같은 것도요. 이게 신경 안 쓰고 올라다니다 보면 막 날짜가 지나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진짜 난감하죠. 다른 곳에선 당연하게 누리는 것도 오지에선 어려운 일이 된다. 예? 윤인간이네 집 미처 못 가서 삼거리. 오지에서 택배를 보내는 건 흡사 하나의 작전 같다. 택배 기사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택배차가 지나는 코스에 약속을 잡고 정확한 시간에 접선을 하는 것이다. 왔네. 때마침 도착하는 트럭. 왔어. 오늘은 시간이 아주 잘 맞았다. 이게 옥수수. 번거로운 손님을 받아주는 게 고마운 금녀 씨다. 예.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 길이 너무 험하니. 길에 험하니까 오라고 할 수도 없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고 우체국 위에는 전 택배가 안 들어가요. 저 밑에까지는 택배가. 일단 오늘의 목적은 달성.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순 없다. 한번 나왔을 때 할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 집에서 40분을 달려 도착한 마트. 광옥 씨는 쌀을 2포대나 챙겨드는데 다른 건 대부분 자급자족이 가능해도 쌀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금녀 씨는 계획에도 없던 물건 구경에 정신이 없는데 고심 끝에 골라든 건 겨우 콩나물 한 봉지. 오면 자꾸 사고 싶어요. 오면. 그리고 산속에서 맛보기 힘든 아이스크림을 산다. 사고 싶은 건 많지만 애써 참는 금녀 씨. 그래야 다시 올 핑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 안녕하세요. 거기다 파네. 너무 보기 좋으세요.
볼 때만 그렇지 뭐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오실 때마다 오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인공부부 같으세요. 우리 떨어지면 안 돼. 보기에만 그렇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유. 혼자 오기 싫어 같이 오는 거예요. 뭐 그래도 남이 다 인정을 하는데 뭘 또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정말 속도 모르고 하는 말들이다. 이 쌀값 계산했어? 인꼬도 날개가 없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달콤한 외출은 여기까지. 금요 씨는 면허 취득 후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그 천천히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가지고 앞으로 가려면 악셀을 아주 발열도 만들어야 돼. 너무 빨리 가니까 살짝 뛰서 살짝 밟으면 앞으로 살짝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기아를 변속 레버를 뒤로 이쁘게 당겨. 이걸 꽉 누르고 이거를 꽉 쥐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그 지금 브레이크를 잡아 브레이크를 그걸 그렇게. 그럼 과거에 살짝 밟아 이거 앞을 보고. 그거 안 돼. 그렇게 살살 밟으려도 안 되잖아. 브레이크 밟든 악셀 밟으면 차가 나는 수가 있어. 그 도저히 아직은 안 돼. 이 다음에 좀 더 연습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내가 할 테니 이래. 단 5분 만에 운전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남편. 그렇게 오랫동안 부탁했던 일인데 겨우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허무한 금요 씨다. 과연 운전을 제대로 가르쳐줄 마음이 있기는 했던 걸까? 무성의한 남편 태도에 금요 씨 마음이 덜컹거린다. 그봐 뭐 운전 그봐 줘도 하지도 못하면 맨날 안 가르쳐준다 그래 안 준다 그래 안 사준다 그러고 그래. 그 하는데 운전 줘도 못하는 거. 아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그래서 배는 또 어지간한 해야지. 그런데 뭘 그래도 어지간한 해야 그래도 뭐 잘 사주든지 뭐 가르치든지 할 거 아니야. 운전을 제대로 가르쳐주기는커녕 금요 씨의 자존심까지 건드리고 말았다. 금요 씨에게서 찬바람이 분다. 말투는 투박해도 속정 깊은 남편이라 생각했는데 서운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남편인데 운전을 배우면 안 된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걔도 알아듣기 쉬운데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섭섭해요, 지금. 금요 씨가 방 안에서 혼자 마음을 정리하는 사이 광옥 씨는 마저 남은 일을 하기 위해 곧장 밭으로 왔다. 이제 아내에게 차를 사주거나 운전 가르칠 생각은 싹 사라졌다. 아 위험하니까. 그래도 어디 좀 빠지거나 어디 뭐좀 니를 굴리거나 하면 사람이 다치는 거 아니. 차 다치는 것보다도. 위험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뭐. 그날 저녁 한참 동안 방 안에 있던 금요 씨가 읍내에서 사온 물건들을 뒤늦게 정리하고 있다. 오늘 뭐 장관한테 마신 거는 해먹지. 어? 대답이 없는 아내.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눈치를 보는 광옥 씨. 뭐가 이쁘다고 뭐 맛있는 반찬을 해달라 그래? 속이 상해 죽겠구만. 뜻밖의 태도에 당황한 남편. 아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해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아까 운전석 할 때 소리 좀 질렀다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뭐 승질낼 일이? 지금껏 운전 안 해도 잘만 살았는데 왜 새삼스럽게 운전 타령을 하는지 광옥 씨 마음도 그저 답답할 뿐이다. 다음 날 아침 광옥 씨가 혼자서 산을 오르고 있다. 아내와의 냉전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해진 광옥 씨. 좀 속이 좀 가깝하고 이러면 산에 자주 오는 셈이지. 산 한번 갔다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 났어. 속이 시원하고. 오지 생활에 지친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젊은 시절 산골에서 다 보낸 걸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광옥 씨라고
이런 오지 생활이 편하기만 했을까.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사실 아버지에게 처음 이 땅을 물려받았을 때 마냥 좋았던 건 아니다. 불편하고 외로운 오지의 인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 옛날에 아버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 옛날에 없이 살 때 팔남을 다 기르자니 고생도 많이 하셨지. 그 주로 아버님들이 산에서 많이 산에 다니시고 산에서 벌어서 자식들을 뭐 공부도 시키고 뭐 많이 못 시켰어도 그다음 네가 살리고 이랬지.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산이 좋아지게 된 거야. 팔남매 그 많은 자식 중 넷째인 자신을 믿고 물려준 땅.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은 광옥 씨다. 그 시각 어디 갔어? 금녀 씨가 말도 없이 나간 남편을 찾고 있다.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남편. 아유, 이 양반도 전화기도 또 안 가져갔네. 참 진짜 아유. 이럴 땐 속만 끓이고 있느니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게 낫다. 남편을 찾아다니는 대신 일을 찾아다니는 아내. 그래도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질 않는데 여보세요?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양반이 안 보이네. 어디 간지? 남편 찾으면 빨리 갈게. 진작 잡아둔 약속.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나니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 여보! 어디 갔어? 어딨어? 오늘따라 유난히 더 꽁꽁 숨어버린 것 같은 남편. 몇 년 전에 저 양반이 쓰러져 갖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게 그렇게 불안해요. 지난밤 화를 낸 것도 괜히 후회가 되고 휴대전화도 없이 산길에 넘어진 건 아닌지 불안한 상상이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1시간이 더 지나서야 돌아온 남편. 마음이 놓이면서도 날카로운 말이 먼저 나간다. 아이 도대체 어디 갔다 와요? 산에 갔댔지 어디 갔다. 얘기 좀 하고 가지. 모임이 있는데도 지금 못 가고 있잖아. 차가 있어야 나가지. 그래서 나 때문에 지금 모임에 못 가서 그런 거야? 내가 모임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아니 어디 산에 혼자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응?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 산에 안 가서 뭐 소득 있어. 뭐 버려 먹고 살 거 아니야. 내가 병이 나겠어. 아주 그린 통에. 아,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내가 오지가 싫어하는 거야. 오지가. 저 나가 살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사는 게 꼭지 없이 사는 데가 어디 있어. 다 마찬가지지. 에휴 참 진짜 속상해 죽겠어 아주 그냥. 그날 밤 온종일 속만 끓이고 약속에도 나가지 못한 아내가 단단히 화가 났다. 말 붙일 틈을 찾지 못하고 아내의 기분을 살피는데 일찍 자러 들어가나 싶던 금녀 씨가 이불을 챙겨 들고 나온다. 어디가? 저 어디로 가는 거야? 말할 사람이라고는 부부뿐이다 보니 싸우고도 금방 풀리곤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집안에 냉기가 흐르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불을 챙겨 민박 손님 방으로 온 아내. 40년 만에 처음으로 쓰는 각방이다. 잘 있었어?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니? 금녀 씨는 평소 마음 털어놓는 지인에게 남편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고 광옥 씨도 적적한 마음에 TV 앞에 이불을 깔았다. 한참 꼬여버린 부부 사이
겨우 방 하나 건너왔을 뿐인데 새삼 혼자 된 것 같은 두 사람이다. 처음 각방을 쓰며 냉전을 벌인 밤이 지나고 이 오지 산골에선 아내가 유일한 친구인데 말할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다. 다투고도 금세 풀리곤 했는데 이번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한편 그 시각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금녀 씨가 외출 준비를 한다. 언니 저 왔어요. 어, 아유 아침부터 언니리셔 언니. 아유, 그래. 아이고, 시간 내줘서 고마워. 아 네. 지난밤 한참 동안 하소연을 들어줬던 친한 동생을 불러 함께 나가는 것이다. 자신처럼 오지에 사는 수분 씨와는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 금녀 씨 부부를 가장 잘 아는 친구이기도 하다. 내가 여기 걸어서 얼마나 많이 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요. 아유 걱정 많이 하셨지. 오지 생활 34년 시간이 스쳐가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금녀 씨. 한편 통마름골에선 광옥 씨가 아내를 찾고 있는데 처음 있는 일에 무척 당황스럽다. 밭에 갔어? 어디 갔어? 대답이 없어 누가. 혹시 길이 엇갈렸을까 밭으로 방으로 번갈아 가며 찾아다니는 남편. 광옥 씨는 아내가 없는 집이 낯설다. 이 사람이 어디 갔어? 생전 전화 걸 일 없었던 아내의 번호를 눌러보는데 이거 전화도 안 가져왔잖아. 전화도 안 가져왔고. 이 사람이 어디 갔어? 늘 찾아 헤매는 쪽은 금녀 씨였는데 역전된 상황. 대체 금녀 씨는 어디로 간 걸까? 단단히 마음 먹고 나온 금녀 씨. 오늘만큼은 자신의 고집대로 해볼 생각이다. 언니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언니 근데? 동생 좀 따라서 시내 구경 좀 하고 오려고. 깝깝하셨구나. 그래서 운전도 좀 배워볼까 하고. 아 운전은 왜요? 아우, 항상 이 오지에 사는 게 내 볼 일이 있으나 신랑 볼 일이 있으나 항상 같이 다니니까 그건 맞아 불편해. 언니. 불편해. 그러니까 내 볼 일 보러 갈 때는 좀 내가 좀 이렇게 운전 좀 하고 이러고 그쵸 가게. 그쵸. 아이고. 예. 응. 오늘부터 당장 한번 해보자. 조금씩. 응? 그럼 되겠다. 넓은 데 가서 예 그래요 언니. 자신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동생 반응에 한결 마음이 풀어진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인적 없고 차도 다니지 않는 공터에 차를 세운 수분 씨. 언니 근데 여기 공터 넓은 데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 네, 일단 먼저 다리부터 맞추시고. 아유, 언니 금방 익히시네.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게. 가는 게 문제지. 네, 브레이크 밟으시고, 네, 요 스타트 이제 누르시면 돼요. 밟은 상태에서. 네. 오케이. 지난번 남편이 가르쳐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천천히 부드럽게 금녀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움직인다. 언니는 여유 잘하시네. 싹 돌려보세요. 응.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더. 네. 오, 언니 굿. 응,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오, 굿. 진짜 잘하신다. 아니, 아유, 이 정도면 언니 천천히. 아유, 응, 신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앉았다는 것만 해도 내가 신나 지금. 나 엊그제 배우려고 딱 앉았는데 우리 집 양반 아주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배우려냐 기냐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 들어가지고 더 못하겠어. 원래 언니 신랑한테 이런 거 배우면 안 된대. 안 된대. 오히려 부부싸움 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 차라리. 하긴 뭐 이혼도 한다 소리가 맞아, 있다. 언니. 슬슬 자신감이 붙은 금녀 씨. 언니 살짝 이렇게 밟아보세요. 악셀에다. 막상 해보니 못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언니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굳게 두신 이유가 뭐야? 알고 있었겠지만 밭에서 일하다 쓰러졌을 때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야, 진짜 너무 막막한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작심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의지할 사람은 남편뿐인 오지의 삶. 금여 씨는 가끔 외딴 곳에 혼자 들까 겁이 났다.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함. 이제는 날개 없는 금여 씨에게도 희망이 보인다. 내친 김에 시내 전자상가까지 찾은 두 사람. 금여 씨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저질러 버릴 생각이다. 언니 갑자기 왜 TV까지 다 사시려고? 아니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 다른 그거 아니면 볼 게 없다 이거지. 그동안 남편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멋대로 살았으니 오늘만큼은 고집대로 하는 금여 씨다. 그렇게 한나절이 훌쩍 흐르고 점심때를 넘기고서야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광옥 씨도 화가 끝까지 났다. 아니 어디 갔다 와? 아니 동생 보고 운전도 좀 가르쳐달라 길고 속이 상해가지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고 오느라고 나갔지. 거기로 가면 간 대로 가야지. 전화도 안 받고. 자기만 언제 전화 받았어? 똑같지 뭐. 속을 뒤집어 놓고도 적반하장이다. 그럼 맨날 나가는 거 얘기를 하는데 그 나가서 뭘 하려고 그래. 이때가 여기서 사는 게 뭐 싫은 건 아니잖아. 나가서 뭘 해먹고 산다고 그래. 나 그렇게 나가는 걸 좋아해. 나도 사실 나가 살면 좋긴 좋지. 여기서 꼴짝 있는 거보다는. 그렇지만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이따까지 내가 이거 참 뭐 다 일구고 갖고 온 거 내 평생을 여기다 반평 여기다 묻은 거나 다름없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남편. 돼서 그만해 이제.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건 또 뭐야? 테레비 샀지? 아, 그 사진만 또 대비를 왜 사? 그 뭔 필요해 그걸 왜 사? 당신은 못 사게 하니까 살짝가 사가지고 왔지. 알아서 마음대로 해. 사제만은 대림 사고 있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 부부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기만 한다. 내가 괜히 더 막 미안해지네. 아니야. 내가 사고 싶어서 왔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늘 제멋대로인 것도 모자라 동생 앞에서까지 호통을 치는 모습. 언니 제대로 해줘. 남편은 어쩜 항상 이런 식인지 화가 나는 금여 씨다. 괜시리 부부싸움에 끼어들게 된 수분 씨 입장도 난처해졌다. 형 화 많이 났었어. 애먼 수분 씨 앞에서 언성을 높여 민망한 광옥 씨. 아유, 형부 죄송해요. 그게 뭐 처제가 잘못인가? 아유, 그래도 저래도 연락 드렸었으면 이렇게 화 안 내셨을 텐데. 형부 시간 되시면 저랑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어요? 그러지. 저쪽으로 좀 가실까요? 네. 어색하게 나란히 앉는 두 사람. 수분 씨가 뜸을 들이다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형부, 언니랑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언니 답답했던 심정이랑 또 운전을 꼭 하고 싶었던 이유랑 제일 운전을 하고 싶은 이유는 저번에 형부 왜 밭에서 쓰러지신 적 있었었잖아요. 먼저 꺼내. 네. 그때 언니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여가지고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운전도 제대로 할 수도 없지. 그렇다가 누구한테 연락해도 갑자기 뭐 뛰어와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있는 사람들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런 무슨 진짜 힘이 안 들더래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야 이해가 되는 아내의 행동. 어찌 보면 당연한 그 마음이 그동안 왜 보이지 않았을까. 금여 씨는 금여 씨대로 마음이 어지러운데 답답함과 서운함이 뒤섞인 것 같다. 마음이 복잡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금여 씨가 먼저 곤드레밭에 나왔다.
일에 몰두해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해 볼 생각이다. 뭐 새벽부터 나서 뜯느라 그래. 언제 나왔어? 너는 어디 갔네 했네. 얼른 뜯어야지 이거 그거 하지. 너무나 어색해진 두 사람. 좀 쉬서 해. 뭐 새벽부터 나서 뜯느라 그래. 일로 와. 거기 얘기도 좀 하고 앉아. 좀 쉬서 해. 난 당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난 가깝하고 그러니까 저 단순히 저 놀러 다니고 이러려고 운전을 배우려는 줄 알았지. 나도 미안해. 그렇게 생각하기까지는 몰랐지. 나도 잘한 거는 없어요. 당신이 일거는 뭐든 뭐 땅이고 뭐고 다 진짜 버리고 내가 나갔으면 했던 생각이 진짜 지금에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두 사람의 마음. 역시 진심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그래,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 마음 변치 않고. 걔 대답하는 게 너무 그래 이런 소리 좀 제발 이제 좀 집어치우고.